1979년도에 이제 환단고기가 세상에 나오는 계기가 되는데 79년도에는 책이 9월 달에 200부가 나왔고 또 12월 달에 100부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 이제 중대한 사건이 생기는데 조병훈이라고 하는 25세밖에 안 된 이 젊은이가 자기가 이제 단단하게 대표란 이름을 넣어가지고 독단적으로 찍어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이유립 선생님이 아마 자기 인생 일대에서 마지막 노년기에 되게 배신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이 1차 때 찍은 책이 서점에 나갔다고 그러는데 당장 수거라고 대노를 하셔가지고 그때 70권이 수거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광호 이해사에서 찍었는데 그 박기엽 사장님이 그때 돈으로 기와집 한 책값이 들어갔다. 자기가 그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특별히 4개의 다른 사설을 찍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임금님들이 보는 식의 이런 대형판 환단고기를 찍었어요. 이게 이제 그 책인데 제가 이걸 샀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79년도 9월 달에 이 특별판으로 100권이 나온 거야. 제가 79년도 1차본, 2차본 마지막 나온 배달 우유스폰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직접 환단고기를 세세하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유립 선생 입장에서는 야, 지금 이 책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왔다. 근데 이 양반이 대노한 것은 그 순교하신 계현수 선생이 평소에 이 책은 앞으로 세상에 크게 전할 때 꼭 오는 경신년 80년에 전해라. 그런데 1년 전에 이것을 찍어가지고 허락을 제대로 받아서 문제가 안 되는 건데 79년도에 서점에다 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 선생님하고 어른들하고 그 약속이 스승을 무시하는 제자에 의해서 이게 깨졌다는 데 대해서 이제 그런 분노가 있었을 테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이분은 그러면 최종판은 본래 만주 관전년에 있었던 배달 우이숙 학당 역사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본부 그 배달 우이숙 본으로 해가지고 1979년도 10월 3일로 이 양반이 날짜를 박아버린 거야. 원래는 이 책은 오정윤이라고 하는 제자 얘기는 79년도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을 1980년 10월 3일 날 이렇게 낸 거다. 그럼 여기에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1980년 10월 3일 날 환단고기가 정식으로 하남당 이유립 선생에 의해서 인류 역사에 선포된 거, 한국인 역사 문화 마당에 이렇게 선포가 된 건데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서점에 나갔던 그 책들을 어떤 명분도 주고 또 자기의 그 어떤 의도를 갖다가 상처를 치유하는 방편으로 79년도 10월 3일 날 그 책을 찍어낸 걸로 이분이 그렇게 날짜를 확정을 해버렸어. 그러나 실제 세상에 공개된 것은 배달의 수포는 이 경신년 스승님의 그 유훈을 따라서 1980년 10월 3일 개천절 날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판본에 얽혀 있는 이제 사연인데요. 이게 전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환단고기를 공격하고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신해년 1911년 30권 그 초관본이라는 게 원래 없는 거다. 그다음 오영기 1949년도 정서본도 그게 없는 거다. 그리고 79년도에 환단고기라는 이름을 그때 정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오착이 됐던 내용들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한 이런 작업을 거쳐서 79년도 이제 80년도에서 이때 최종본이 이렇게 나온 거고 79년도 판본도 없다고 이제 부정까지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역사의 진실은 바로 이 책과 더불어서 함께 산 가족이라든지 제자라든지 이 책을 직접 찍어냈던 출판사 사장님 주변 인물들의 증언은 이와 같습니다. 이 위서론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위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전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가지고 사서로 둔갑시키는 게 이제 위서인데 쉬운 말로 종교, 동서의 사상서, 또 소중한 그런 문화 원전을 보면은 전부 뭐 한 세대, 두 세대, 수백 년, 천년 이상을 걸쳐서
아주 뛰어난 후발자의 손길을 거쳐가지고 정말로 멋진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우리가 이제 20세기에 서양 경험주의 그 철학의 아주 대미를 장식한 그 유명한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 이 책은 1929년도에 화이트헤드가 미국 하버드 가가지고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 양반은 습성이 책을 한번 써놓으면 쳐다를 안 본다는 거야. 그 유명한 동료 수학자 있었잖아요. 제자이면서 버트란트 러셀이 이제 쓴 자서전을 보면은 자기가 이제 화이트헤드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내 사색하는 시간을 뺐기 때문에 안 받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근데 이 화이트헤드가 교정을 일치 안 보는데, 이 책이 역사적인 아주 대사상서인데, 이 책은 보면은 몇백 개가 넘는 오식투성이고 말이야, 300개가 넘는 상이한 제목들로 돼 있어. 그 전문가 최고 철학자들, 셔먼 교수와 그리핀 교수가 약 50년 세월에 걸쳐서 마지막 그 완결을 해가지고 최신 교정판으로 7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열자 같은 책도 그 우의서다 진서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6.25 경전, 주역 개사전 같은 경우도 그러고, 많은 이제 그 원전들, 불경도 그러고, 불경이 서가 부처님이 다 설법한 걸 쓴 게 아니야. 기독교 구약 신약은 보면은 세계적인 그 역사가들이 아주 모자이크식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1000년 이상 또는 수백 년 또는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진위를 논쟁하는 게 아니고, 이 책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 그 위대한 사상 가르침이 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환단고기도 아주 재밌는 얘기지만은, 대만에 왔었던 그 스페인의 그 여성 학자가, 야, 환단고기가 6000년 9000년 전에 이런 그 한국과 인류의 창세 역사를 기록했다면 시대적인 대사건이다. 그게 뭐 3%, 5%, 10%, 그래 3분의 1이 거짓말이라고 하자. 70%는 진짜 아니냐. 귀여운 하늘 같은 아기 목욕을 시켰는데 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버려? 그렇지 않잖아. 이것이 올바른 학자의 태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단고기 완성 과정에서 보면은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환단고기란 이 책을 10년 넘어 20년 넘어 30년 넘어 40년 50년, 이 양반이 14살 때 암송한 이후로 60년 정도 이상을, 그리고 원래 이분이 어느 정도 그 기억의 천재냐면은 그 책을 거의 다 암송했다고 그러니까, 자유지나 이런저런 책에 그 인용을 할 때는 환단고기 원본을 자기가 기억한 거 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야. 물론 분명히 그 책이 떨어지기도 하고 구멍도 나가지고 글자가 없어지고,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최종본 79년도에 나오는 준비 과정에서도 모든 환단고기 책에는 정오표가 붙어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30군데 이상 그 글자를 잘못 쓴 거예요, 전부 보면은. 그러니까 평생 하고서도 이제 그런 그 오기 작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글쟁이들, 글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무리 대문호 명필가라 할지라도 반드시 문법이나 뭐 해가지고 그렇게 틀립니다. 이게 글 쓰는 사람의 의식의 명화 과정인데, 이건 끝도 없는 거야. 노벨상 타는 뭐 해밍웨이니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뭐 인쇄소 들어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최종적으로 뭐 붓을 던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필생의 교정 작업은 그 출판사의 편집진들이 해야 되는 보정 작업이다. 아까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 대철학서처럼 이것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한 세대, 두 세대를 넘어서 평생 또는 세기를 넘어서 그렇게 해서 후발자들, 위대한 깨달은 그런 우리 한국인의 손길을 거쳐서 앞으로도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단고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서 가치라는 것은 우리 한국과 동북아를 넘어서 이 지구 동서양 나아가서는 하늘과 땅 천지 이 우주의 큰 틀에서 우리 모두의 삶, 이 지구 문명의 현주소 그 미래 그리고 진정한 과거의 역사 진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들여다 볼 수 있는 역사관이다 말이에요. 이 역사관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이게 대한사관이다. 대한은 단순한 한국인 한국의 나라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 보편적인 바로 지향해야 할 우주인간, 광명인간, 이상적 인간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바로 이 대한사관에서 볼 때 우주광명사관에서 볼 때 오늘의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 인류의 그 조상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우리가 세계사 상식으로 보면은 바로 지구의 지붕 파미르고원 쪽에서 인류 역사가 발상이 됐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고고학이 전부 서양 중심으로 돼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디오피아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37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고 그 전 것도 나와.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동양 문화권 근대 역사의 개벽관을 가져야 이제 9,000년 역사의 전체 맥이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의 현재에서 이 과거와 미래가 소통이 되는 하나 된 그런 경계에서 이제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그 우주광명사관, 대한사관, 우주신학, 삼신사관이 바로 이 전라도 호남에서 동학 문화를 통해서 참동학 문화를 통해서 여기서 이 개벽사관 오늘의 인류는 지금 이 선천 역사에서 우주 가을철 후천 세상을 맞이하는 그런 변혁기다. 지금은 선후천 교역기다. 우주의 환절기다. 우주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개벽기라는 거야. 이게 지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태는 천지 계절이 바뀌는 개벽의 경계에서 봐야 된다. 근데 환단국에도 이 개벽사관에 그런 역사 진리가 들어있는데 무엇보다도 진정한 문명이 처음 개벽이 된 인류 문명의 고향이 어디냐 거기에서 이제 동양 문명 서양 문명이 전개되는데 우리 한국인의 최초의 나라는 뭐다? 당군조선 이전에 배달이 동방에서의 우리 한국인의 첫 나라 조국이라는 거야. 근데 이 배달이 어디서 왔냐? 서양 문명은 어디서 왔냐? 바로 지구의 지붕 파미르 천산 동방 환국에서 왔다. 그래서 환국에서 배달로 당군조선으로 잃어버린 고리 지금 북부여로 해서 고구려 사고 이렇게 해서 고려 조선 지금 남북 분단 시대를 맞이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단고기에서 전하는 모든 그 9개 나라의 국통의 과정은 공통적으로 이 환단고기 첫 문장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환건국이 최고라. 그 다음에 이제 환단고기에서 자주 나오는 석유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래서 오환건국, 우리 모두는 우주광명 환이다. 우주광명 그 환 자체다. 우주광명 덩어리라는 거야. 살아있는 우주광명 신이라는 거야. 바로 인간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깊은 밤에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간의 궁극이 뭐냐? 신의 궁극이 뭐냐? 그래 인간의 궁극이 신이고 신의 궁극이 인간이다. 그게 최종적인 그 진리 선언의 신과 인간이 이제 만나는 자리라고 보는데요. 이 지금 국통맥에서 우리 그 역사관에서 이렇게 볼 때 한국, 배달, 조선 모든 나라 이름이 마지막 왕조 조선 지금의 대한도 전부 우주광명 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우주광명 역사관 문화관을 근본으로 해서 나라 이름이 이루어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국통을 전해준다. 국통 가위질 당한 한국사의 정통 역사 계승의 맥 국통. 국통 개념이 없어요. 우리 역사의 시원 어디냐 물으면은 우리 한국인은 다 블랙홀에 빠지는 거야. 어둠 속에 거기에서 전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당군조선을 얘기하려면 그거 신화다. 그래서 우리가 국통을 보면은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정말로 놀라운 우리들 스스로가 처음 각성하는 이 사건 그건 뭐냐?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가 다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야. 환국 배달 조선하면은 이게 잘려져 가지고 북부여가 없어. 고구려의 그 역사의 근원이 어디냐? 고구려의 뿌리가 뭐야?
그걸 아는 한국인이 없는 거야. 답변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진 한국인이 없다 이거. 왜? 바로 북부여와 고구려가 이게 잘려 있어요. 또 이 고구려를 계승한 후고구려 발해가 잘려 있는 거야. 정확하게 30년 역사가 없어진 거야. 고구려는 668년에 망했는데 698년에 대조영이 건국했다. 30년이 없는 거야. 여기 지금 잘려져 있는 거야. 판단국에서만 밝혀주는 우선 고구려하고 이제 우리가 발해로 알려진 대진국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고구려는 668년에 망했다. 8년 전에 백제가 망했다. 그래서 고주몽의 그 나라 건국한 해를 이렇게 합치면은 고구려는 700년. 머릿수가 이렇게 각인돼 있는 거야. 시험 답안지 정답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환단국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이제 당태종이 와서 안시성 양만춘 그 성주로부터 화살을 맞아 눈알이 빠지잖아요. 요택을 넘어서 이제 후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눈알이 빠져가지고 알타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가 자치통감을 보면은 이지를 걸려서 폐하께서 돌아가셨다. 그 역사를 이제 돌려놓거든. 그 아들 당고종이 소위 후일 칙천무하고 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그 역사 내용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와 있는 거야.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때 전왕을 묻는 당고종에게 시여사 가은충이 얘기하는 거야. 고구려의 역사 비밀을 얘기하는 고구려 비기에 이런 비결이 있습니다. 폐하. 그 뭐냐? 그러니까 고구려는 900년인데 역사가 900년이 채 안 되면서 80 노장에게 패망을 당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냐?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고구려 멸망에 대해서 그런 천운을 확실한 거야. 그럼 이게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데 삼국사기에 고구려는 900년이다. 그것도 고구려의 운명을 기록한 선인들의 어떤 비결적인 이야기인데 고구려는 900년이다. 그러면 신라는 1000년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왜 고구려는 900년을 못 받아들이냐? 역사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관이 파괴됐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의 의식 전환 그리고 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모든 그 생각과 이 에너지를 집적할 수 있는 우리의 잃어버린 이 전통 원형 문화 역사관 대한사관을 찾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고구려가 900년 역사 200년이 이제 달아나 버리는데 이것을 이제 환단국에는 어떻게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느냐면은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비에도 있지 않냐. 광개토대왕 비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고구려 역사가 900년이라는 것을 혈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주몽 할아버지는 고구려를 창건한 게 아니다. 개국조가 아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 아들 장수왕의 아버지의 송덕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광개토대왕 비를 세웠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장수왕이 우리 아버지는 광개토 호태열제 이분은 말이야 원 시조로부터 17대 손이고 고주몽 할아버지로부터는 13대 손이다. 그럼 네 분이 더 있는 거야. 그 조상이. 그 네 분의 조상 역사가 북부여라는 거야. 지금 환단국에서.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요? 쉬운 말로 고구려라는 나라를 처음 세운 것은 고주몽이 아니고 고주몽 이전에 네 분의 조상이 더 있는데 그 첫 번째 할아버지가 바로 해모수인데 해모수라는 분이 이게 자기의 원 시조 할아버지의 고향 땅 이름이 고구려야. 그래서 그 태조 할아버지의 고향 땅 이름을 따서 북부여라고 그랬는데 해모수가 북부여라고 그랬는데 그 북자를 놓을 수가 없어. 그건 과도기적인 나라 이름이지 그 정상적인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부여를 태조 할아버지 해모수의 고향 땅 이름 고구려를 갖다가 나라 이름으로 만든 거다. 이게 광개토대왕 비문의 진실이야. 그러고서 이제 이 북부여 역사 해모수가 북부여를 언제 어디에서 어디에다 세웠냐? 이게 지금 이 광주에 잠들어 계신 바로 범세동이라는 분이 보계거사 범장 이분이
북부여사로 그것을 갖다가 완성을 한 거야, 그 역사를. 그럼 그 문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환단고기는 우리 역사를 깊은 산속 토굴에다가 그 문헌을 수거를 해서 놓고 이것을 전수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거사, 학자라고 할까, 도사님이라고 할까, 선비님이라고 할까, 바로 그분이 소전인데, 소전은 아주 9000년 우리 원형문화 전이라는 건 인변 옆에 온전전이니까 우주광명, 응? 그런 그 빛과 하나가 된 사람 아니에요. 소전거사가 태소함에서 바로 어느 날 바로 이 행촌 이암과 이명, 진영유기를 쓴 이명, 이 양반들을 만나가지고 세 명 결의동맹을 하는 거야. 역사 광복을 하자. 그래서 그 문헌을 행촌 이암 선생이 전수를 받아가지고 단군세기를 쓰고 한 번은 이제 뭐 진영유기를 쓰고 그랬는데, 지금 고성희 씨 문중에서 지금 한국인과 지구촌 인류의 창세 역사가 원형문화 역사관을 이것을 정리를 한 거야. 이 환단고기 책에. 그래서 고성희 씨는 우리 한국사의 하나님 시종자라고 말해. 내가 누구를 만나도 고성희 씨는 절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구려는 900년 역사인데 고주몽이 고구려를 창건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100이면 100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삼국사기라든지 광개토대왕 비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고 고주몽 이전에 네 분이 할아버지가 더 있다. 그 역사가 북부여다. 근데 북부여는 단 한 줄도 우리 역사 교과서에 실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왜 이 역사가 없어졌냐?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당태종 자기 아버지가 너무도 무참하게 돌아가신 거야. 고통을 당하다가.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아주 막강한 부부 황제니까 인류 역사에 별로 없는 부부 황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면서 이 고구려가 대제국이고 900년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우리가 연개소문 드라마를 내가 백부작을 우리 상생방송에서 한번 틀어줬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태종이 요택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면서 연개소문이 쫓아옵니다. 지금부터 당나라의 항복을 받는 한벽 여친의 의식을 시작하노라. 오늘의 모든 지옥은 이 장손무기가 뒤집었을 것이옵니다. 이 연개소문이 환단고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은 사실은 이 당태종 군대를 따라서 장안에 입성을 해가지고 당태종을 무릎 꿇리고서 항복 의식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요새 믿겠어요? 그거를? 지금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당고종이 아버지의 참혹한 죽음에 대한, 그러면서 고구려의 역사를 파괴하는데 바로 고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것처럼, 그리고 그 위에 고구려의 원 뿌리 역사, 북부여 해모수 역사는 그것을 완전히 중국 역사에서 다 지워버린 거야. 지워버려가지고 노영인이 또 우리나라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북부여하고 동부여하고 서부여가 이렇게 비벼져 버렸어.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북부여는 뭐고 동부여는 뭐고 서부여는 뭡니까? 이것을 구분을 하는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도 대한민국 국민도 학생도 없단 말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 전해주는 그 사서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그 원고구려 역사, 그래서 이 고구려의 원뿌리, 고주몽 이전에 고주몽이 원래 자기의 태조 할아버지라고 그랬던 삼성기 상 마지막 문장 끝날 때 보면 사해모수 위태조, 해모수를 태조로 삼아서 제를 올렸다. 사해모수 위태조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원 고구려의 태조는 고주몽이 아니라 저 우리 사대조 할아버지 해모수다. 이분의 고향이 원 고구려이기 때문에 내가 나라 이름을 북부여에서 고구려로 바꾸는 곳이다. 이렇게 되면 아주 고구려의 역사 복원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완전히 하는 거야. 지금 이제 더 이상 없단 말이야. 연표 하나를 더 보면은 고구려의 그 역사 정신의 맥이라는 것은 원고구려 182년하고 북부여 역사, 그 다음에 고주몽의 본 고구려,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바로 대조영의 아버지 대중상이 9월 달에 고구려가 패망당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지킵시다. 다시 이 땅을 지킵시다 해가지고 그때 생사를 걸고 맹세한 그때 자원 입대한 병사들이 모집이 됐는데 8,000명이 모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그때 곧장 후고구려로 삼는 거야. 그러고서 이 대중상이 이제 아들 대조영을 데리고서 그 나라를 한 30년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대조영은 나라를 이제 30년 뒤에 고구려가 만 668년 뒤에 698년에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 30년 어디 간 거야? 그 30년이 본래 그 아버지 대중상이 고구려 패망 소식을 들으면서 8,000명 특수부대를 데리고 바로 후고구려라고 나라를 이름을 정했다. 그게 우리 역사나 중국 사세에서 그게 나오거든. 부분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발해 군왕으로 대조영을 무릎을 꿇려놓고 드라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지방 정권 말이야. 조금만 그 제후처럼 그렇게 해서 임명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발해 역사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 창업의 역사, 대중상의 역사로 이제 그분을 추존을 해가지고 세조로 이렇게 모시는데 우선 지금 이 발해 역사는 15세 259년이다. 발해 보면은 그 연호가 황제로서 연호로서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중국과 대등한 천자국이다 이거야. 환단곡에 이제 쭉 나오는데 대조영이 그 연호를 썼다고 하는 것이 2006년에 이제 이게 보도가 된 건데 발해에서 금화가 발굴된 것이 보도가 됐어요. 아주 번쩍번쩍해 지금 돈처럼 발해 통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천통 8년이다. 이 천통이 대조영의 연호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효공주 무덤에서 이렇게 보니까 발해 문왕의 대흠무 연호가 대흥이더라. 이걸 몰랐어요 학계에서. 환단국만이 발해는 원래 이름이 대진국이다. 대조영 아버지가 후곡이라고 했는데 대중상 아들 대조영이 이제 진국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진국 동방진짜. 그것은 단군 조선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걸 전체 사만을 진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환단국에서는 이제 대진국이다. 대진국이다. 그다음에 고구려는 황제국이다. 7분의 연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환단고기에 1세 고주몽이 다물 나중에 BC 37년에 이제 평락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6세 태조 무열제 그다음에 21대 문자제는 명치라고 그랬어요. 일본의 그 명치 유신 보통 명치 천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명치 왕의 사당이 이제 동경에 있는데 나는 무덤이 말이에요. 무덤이 동경에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교토를 이렇게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명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바로 이 우주광명 문화 환단고기 문화 역사를 갖다가 그분 이름이 뭐야 50세 환무의 무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졌는데 가자. 그래서 갔어요. 50세 환단고기 그 환무 부부의 묘 옆에 조금 뭐 한 3분 5분 걸으면 있어. 똑같아 양식도. 그러니까 명치는 우주광명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근대화한다 이런 정신을 가졌는데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50세 환무에서 가져온 거야. 그 근원은 환단국이야. 우주광명 사관. 그런데 이 명치가 어디서 가져왔냐 바로 21대 문자재. 이분이 명치거든. 이게 지금 삼국사기에도 나오는데 삼국사기에 문자명왕 또는 명치호왕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마 이 명치는 연호가 아니겠냐 이런 추정을 하거든요. 환단고기는 그냥 드러내는 거야. 아주 쉽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시성이 어디냐 해서 우리가 도대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6세 태조 무열제 때 요소에 십성을 세웠다는데 그 지도를 보면 말이에요. 안시성이 어디냐? 그래 안시성은 환단고에서 개평부 동북 70리 바로 여기가 예전에 당태종이 바로 동부가 대천자가 되려고 하다가 눈알에 빠진대요. 안시성. 그다음에 연개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들이 역사가 환단국이 아주 나와. 아버지 이름은 태조, 할아버지는 자유,
그다음에 증조부는 광이다. 이건 중국 낙양 북망산 거기서 출토된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 말이야. 묘지에서 이렇게 그 기록으로 확인됐어요. 우리가 이제 부여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왜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 백제는 26대 성왕 때 남부여, 적어도 동서남북 4개의 부여가 있고 시조단군 왕검의 막내 아들 이름이 부여야. 그러니까 부여 역사라는 건 단군 왕검의 그 아드님의 호칭에서 이제 오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이 부여 역사는 또 유라시아의 유목문화 아주 이런 기상과 또 연결이 충분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여사는 이제 북부여의 해모소가 아들 태자가 이제 2세 당군이 되고 작은 아들이 고진이다 이거예요. 고진이 위만을 물리치면서 공덕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방 제후 왕이 됐는데, 그 고진의 손자가 불리지고 그 불리지가 압록강을 지나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 거기서 자식을 낳은 것이 고주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주몽이 동부여에서, 그런데 동부여 역사라는 것이 북부여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 떨어져 나간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은 중국의 그 한나라 무제, 이 한나라 무제가 동부가 동방한사군을 설치하려고 이제 달려오는 거야. 그때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배운 것은 직접 해로로 육로로 해가지고 저 평양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거기서 낙랑군, 임둔, 현도 사군, 칭민지 사군을 세웠다는 거야. 그걸 우리나라 지금 정인성 교수가 그걸 깨는 거야.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다. 유물이 없단 말이야. 아무리 뭐 주장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그때 한나라 무제가 동북아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대천자, 진명천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때 서암록 사람, 압록강이 2개거든. 동암록, 서암록. 서암록 출신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영웅이 뛰어나가지고 한무제를 꺾고서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동명국이다. 그래서 동명왕은 고주몽이 아니고 고두막한이라는 거야. 이 혁명가. 이 사람이 이제 그 북부여의 당군을 가서 압박을 해가지고 그 재상 아란물인가 누가 폐하 동쪽에 가서본이 있습니다. 그 기름지고 좋으니까 그냥 가시죠. 그래서 나라를 옮긴 거야. 그것이 가서본부여, 동쪽에 있어서 동부여다. 그래서 헤브루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금화라고 하고, 그 금화의 아들이 대소다 이거. 고주몽이 동부여 집안에 가서 거기서 같이 크다가 고주몽이 워낙 뛰어나고 활을 잘 쏘니까 제거하려고 그러거든. 그 어머니가 말이 협보, 쉽게 말하면 참모진 붙여가지고 큰 집으로 가라고 말이야. 그래서 큰 집을 갔는데, 큰 집은 그때 이 고두막한이 이제 5세 당군으로 북부여를 계승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 고무서 당군이 6세 당군이 딸밖에 못 낳았어. 그게 소선호야. 아들이 없어. 대통이 끊어지니까 고주몽이 와서 큰 집을 찾으 그러니까 자네가 내 딸을 데리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북부여 6세 그 계통을 이렇게 계승을 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역사에 나오는데, 사설을 보면은 동명성왕과, 지금 고주몽이 동명왕이라고 그러는데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김천령이라고 연산군 때 문신인데, 동명이 창업하고 고주몽이 계승하였다. 동명계기 혁업이라고 그랬어. 그 위대한 업을 갖다가 동명이 열었고, 주몽은 역사를 계승을 했다고, 계승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개소문 셋자들 연남산 묘지명에도 보면은 이 두 사람은 다르다. 동명은 천지 기운을 감응해가지고 사천을 넘어서 나라를 열고, 주몽은 말이야 해를 품고 태양신 기운을 받아가지고 수도를 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주몽은 동명왕, 동명왕은 고주몽, 모든 교과서가 이렇게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동방 한사군을 만들기 위해서 쳐들어온 바로 한나라 무제를 꺾은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서암록 역사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동명이라고 맨, 나라 이름이 동명이야. 또는 뭐 졸본부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보통 졸본부여를 고주몽이 계승했다 그런. 그러고서 이제 그 동부여의 3대 대소가 고구려 장군한테 무참하게 한순간에 죽고, 그 종제가 연나부 부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쪽으로 이사 가서 그걸 서부여라고 그래. 그 마지막 왕 의려 의라 아버지하고 아들 가운데 그 아들이 백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오사카 쪽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열었는데, 거기 가 보면 대의려 신사가 있어.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야, 의라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 신사가 있어. 그 양반을 모시는 신사가 있고, 바로 이가 일본 역사에 최초의 통일 왕조를 연 야마토 우에 개창자다. 그 사람이 바로 응신왕이고, 응신은 이 우주 삼신이 감흥을 해서 태어난 왕이다. 그런 위대한 왕이다 해서 응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여사를 정리하면은 우리 역사의 망가진 모습하고 한나라 무죄의 또 이 한사군 한사군 실체 정리를 해볼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역사 왜곡의 결정판 한반도의 한사군. 일제의 우리 역사를 빼앗긴 지 근 100년. 저 식민사학과 이를 답습한 한국의 강단 사학은 한반도 한사군설이 진실인 양 집요하게 외쳐왔다. 그러나 이제 허다한 증거들은 한반도 한사군이니 평양 낙랑군이니 하는 주장의 실체가 다만 허위였음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 1918 대정 7년 3월 20일 북경, 유리창의 골동품점을 둘러보고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위하여 한대 발굴품을 300여엔 구입하다. 1918 대정 7년 3월 22일 오전에 다케무라 씨와 유리창에 가서 골동품을 사다. 유리창의 골동품점에는 비교적 한대 발굴물이 많고 낙랑 출토류품은 대체로 다 갖추어져 있어 그것들을 적극 수집하다. 일제강점기 자신이 직접 숱한 유적을 발굴했다며 낙랑군이 평양 일대라 강변한 관변 고고학자 세키노 다다시. 그러나 한사군은 중국에 있었다의 저자 이나대 문성재 박사는 10여 년간 세키노의 행적을 추적하고 그 일기를 들추어 놀랍게도 발굴된 유적이 아니라 북경의 골동품상 수집 유물임을 밝혀서 낙랑군 역사가 조작됐음을 폭로하였다. 그뿐이랴. 낙랑군이 평양이 아니라 중국 요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이제껏 낙랑군 평양사를 외치던 강단 사학계는 평양의 낙랑군이 나중에 요소로 옮겼다며 이른바 교치설을 꺼내든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미 지난 1913년에 역사 왜곡의 중심 조선사 편수의 소속 이만희시 류가 조선 반도사에서 억지 주장한 것임을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이 통렬히 지적했다. 바로 얼마 전인 11월 3일 한국고고학회 학술 발표회에서도 낙랑군 평양설의 뼈대 논리를 뒤엎는 주목할 만한 연구가 발표됐다. 정인성 영남대 교수는 나는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수많은 유적과 사료들을 살펴보고 또 보아도 왕검성이 요동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평양성은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위만조선의 왕검성과 낙랑토성을 한 몸으로 보던 기존 이해의 틀이 과연 옳은지 다시 심각하게 검증할 때라고 갈파합니다. 한 줄 또 한 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역사는 도처에서 그 진실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한중일 동북아 역사 전쟁이 극으로 치닫는 오늘, 9,000년 전 인류 첫 나라를 열고 역사를 열어젖힌 한민족이 허위와 왜곡으로 점철된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올바른 역사로서 후세를 일깨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 한사군 그런 식민지 군을 한나라 군을 거기다 만들어 놨다는 건데 그게 요소에 잠시 있다가 다 그 정리되고 말아버리거든. 낙랑군 교치라고 하는 말은 교라는 것은 이렇게 임시 거처 교라는 거거든. 설치한다는 치자인데 이게 이북 오도청이 어디에도 있어요. 지금 남한에도 있거든. 이게 실제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건데, 환단고기 우이서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그건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또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은 뭐 자유, 평등, 헌법, 뭐 개벽이니 여러 가지 그 근대 수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문헌을 들어가 보면은 고전에 최소 1000년에서 2000년 전후에 다 쓰이던 수로들이야, 실제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청나라 시조 설화와 연결돼 있다고 그러는 바로 그 영고탑, 그것도 이제 만주 원료고에서 보면은 명나라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명나라 초기 이전까지도 영고탑로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건 영고제거든. 부여의 영고제. 단군조선 때 보면은 아주 그 영고탑 제천단을 세워놓고서 천신의 제를 지내고 그러잖아요. 이건 아주 인류 원형 문화의 그 영고제, 우리 한민족의 9000년 페스티벌의 그 호칭이기도 한데, 이제 이런 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을 최근 뭐 몇백 년 전에 청나라 시조하고 연관된 그런 지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고탑 세 글자로도 환단고기는 전면 100% 다 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초기에 오래전에 이렇게 듣고 이 사서에 대해서 현장 검증, 이 지구촌을 제가 5대양 6대주를 틈이 있으면 현장을 가고 또 가보고 그러는데, 그 현장을 가봐야 환단고기가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의식을 진정으로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가슴 깊이 각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